어제 동양학 경영학설연구소의 이명용입니다. 오늘은 한 학기에 배우는 생산운영관리 에센스 5주차 기업의 프로핏 센터와 코스트 센터, 즉 이익 중심과 원가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역시 생존 가치는 이익을 내고 돈을 재화를 취득하는 그러한 것이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익을 많이 내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매출을 많이 늘려서 총 이익을 좀 늘리는 방향과 그 다음에 원가를 낮춰서 이익을 또 내는 그러한 방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경영 전략을 쓰려면 그러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쓸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고 디플레이션 시대가 있으면, 인플레이션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커나가는, 상당히 경제가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원가보다도 매출을 많이 늘고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총 늘리기 위해서 판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력을 많이 하고, 그것이 원가가 어떻게 됐든 판매비나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총 매출 이익을 더 늘고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디플레이션기는 아무래도 마케팅 쪽에서 아무리 해도 그런 매출이 늘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는 측면으로서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기에는 총 매출을 늘리는 데를 신경을 많이 쓰고, 다음에 디플레이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 원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매출도 늘리고 원가도 낮추고 이래야 되는 것이 원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을 올리는 부서가 따로 있고, 다음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은데, 통상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과 원가 중심이라는 말을 놓고 볼 때 왜 그러냐면은,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의 목표라든가 생산 관리 목표는 Q, C, D, 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코스트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과연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이익을 줄이는 것이 어떠한 그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는 대차자적표, 밑에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대차자적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 어떤 자본의 조달이라든가 이러한 그 운영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그 경영 실적을 나타내는, 즉 비용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손익계산서, 경영의 자본 조달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을 대차자적표라고 하는데, 물론 뭐 대차자적표는 연말에 뭐 합니다만은 두 개가 결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 결합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자본 조달의 운영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실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붙여서 봅니다. 어떤 그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우리가 재산 대차자적표에 보면은 재산, 이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이제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이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비용과 수익을 같이 결합했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하면은, 어떤 기업에서 수익이 1,000억이 나는 그러한 기업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비용이 900만 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익을 100억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 과연 프로핏 센터로 갔을 때 하고 코스트 센터로 갔을 때 하고의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핏 센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매출을 10% 올리게 되면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이라고 하는 10%가 증가가 되면 수익이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올라가는 반면에 비용도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990억 원이 그러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서는 매출 10%를 증가시켰을 때에 받는 이익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점점점 있지만 이익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손실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재정 적자가 났을 때에는 손익계산서 밑에 수익 부분에서는 이 밑으로 되기 때문에 밑에 쓰는 거고, 이익은 이런 부채와 자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두 번째로 원가를 10% 줄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게 되냐? 원가를 줄였을 때는 원래 수익이 1,000억 원인데 비용은 900억 원에서 10%를 주니까 90억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81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익은 그대로 1,000억 원인데 비용이 810억 원이 되니까 이익은 190억 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수익을 1,000억 원 내고 비용을 900억 원 쓰는 그러한 기업에서 매출을 10% 올렸을 때는 110억 원의 이익이 되고, 원가 절감만 10% 줄였을 때에는 이 기업은 이익이 190억 원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럼 190억 원이 110억 원에 비례하면 약 72%의 더 이익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 10%보다는 원가를 10% 줄이는 것이 더 큰 기업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차자대표와 손익계산서의 결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기에는 물론 이러한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전략을 짜고, 디플레이션기는 아무래도 매출이 어려우니까 원가를 절감하는 이 코스트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현상은 인플레이션기든 디플레이션기든 간에 각자가 맡은 그러한 기능에서 매출도 올리고 원가도 줄이는 그런 양수격장하는 그러한 기업 추구 전략을 써야 기업의 이익이 최대화되고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원가 절감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매출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원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원가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더 크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출을 하고 물건을 제품 프로덕트를 팔아야 또 고객이 사줘야 그 이익이 나는 건 원래 맞습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이 구입하거나 사주지 않는다면 매출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 이익이 중요하지만 원가 절감이 더 큰 이익을 기업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맡은 기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도 좋지만 기업의 전체적인 어떠한 조직의 리더라면 매출도 향상시키고 원가도 줄이는 그러한 기능을 추구한다면 기업에서 얻는 것은 극대화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내려 그러면 이런 생존부동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가 있습니다. 원가, 가격, 가치인데 원가보다 가격이 높아야 기업의 이익이 나는 거고 가격보다 가치가 커져야 고객들이 받는 혜택이 더 커지는 이것이 바로 생존부동식인데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가에다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이 제품 가격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이라서 이제 코스트 플러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원가에다가 우리가 이익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10%냐 20%냐를 할 거에 해서 그 정도로 나누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예를 써놨습니다만은 판매량이 확실한 계약 등 또 일반적인 그런 계약 등 다음에 예측 생산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대부분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결정이라는 건 당연히 이 부동식에서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높아야 되는데 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잘 결정을 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를 좀 떨어뜨린다거나 또한 제품의 크기를 줄여서 원가가 덜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 편법적인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편법이고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퀄리티에 똑같은 제품에 원가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원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재료비가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동등한 재료라도 더 코스트를 낮춰서 구입할 수 있다든가 그 코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관리하고 자재를 관리하고 구매 과정을 관리하고 이래서 더 다운을 시키는 관리 비용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원가 절감이 되겠고 그러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목표 수익률 가격 결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목표 수익률 가격 결정은 대부분 공기업에서 합니다.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얼마만큼 나는 투자 이익률을 보겠다라고 결정이 된 다음에 원가에다가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받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팔 때 이러한 것이 원래 맞긴 하지만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법도 그냥 원칙적인 방법이지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는 프라이싱이 될 때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것이 물론 공기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격을 막 터무니없이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이익률 30% 낸다 50% 이게 아니고 ROI에 맞춰서 투자 수익률을 몇 프로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3%만 해도 되겠다 그럼 3%에 맞춰서 이익을 내는 걸로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 수익률 가격 결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법인데 이것은 뭐 원가든 뭐든 간에 그러한 몇 개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물품에서 똑같은 비슷한 그런 유사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기업은 1,000원에 파는데 나는 1,100원을 팔면 안 팔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1,000원이라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경쟁력, 자기네 경쟁 우위를 놓고 같은 제품, 유사한 제품,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있을 수 있도록 가격을 맞춰주는 1,000원이면 1,000원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내가 노력을 해본다면 뭐 950원에 갈 수도 있고 나는 그래도 저 A 기업보다는 좀 더 나은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1,050원을 받겠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경쟁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대한 가격 결정법인데 이 부동식에서 보듯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에서 플러스 시키거나 코스트에서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의 가격에 따라서 같긴 하지만 이 밸류가 워낙 크다면 이 프라이스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이제 특허 기술이라든가 희소 기술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제품일 경우에는 아무리 원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느끼는 것이 크다면 가격을 어느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가가 1,000원인데 고객이 느끼는 가격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1,000원에다가 수익률 1,000원 붙여서나 2,000원이다 이게 아니라 고객이 10,000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희소기나 특허 기술 뭔가 특별한 것이라 그러면 5,000원, 7,000원에 팔아도 고객은 10,000원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네 번째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 의한 가격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네 번째가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또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익을 많이 얻는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원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가는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줄어드는 것이고 원가를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면 기업도 중간 정도 이익을 내는 거고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기업의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등식에서 참고로 보면 우리가 이 가격과 밸류하고의 이 차이는 이 고객이 혜택을 받는, 그래서 고객의 순혜택이다. 그래서 원가보다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순혜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정될 때 원가, 가격, 밸류인데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관리를 잘 해서 최소한으로 최저한으로 원가를 맞춰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어떠한 그 방향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5주차는 뭐냐면 QCDF 중에서 코스트, 즉 원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마케팅이나 매출 부서가 아니고 그냥 생산 운영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산 운영 관리 부서만 코스트 관리라는 것은 아니고 간접비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판매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 직원, 전 조직원, 전 구성원들이 같이 원가를 절감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야만이 기본적인 원가가 내려간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는 생산관리부서에서 물건, 프로덕트 앤 서비스에 들어가는 원가를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를 10% 줄이다 보니까 매출 10%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원가에 대한 관심도 제거뿐만이 아니라 생산 운영 관리에서도 반드시 원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가격 결정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가격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을 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 3,000원이에요. 그 원가 결정법에서 3,000원이 됐는데 해운대라든가 어떤 뭐 좋은 멋있는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가격을 볼 때 10,000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객들이 불만을 합니다. 야 이거 뭐 3,000원짜리인데 왜 10,000원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원가가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운송료와 그 사람들이 현장, 즉 따뜻한 바닷가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보관 냉장하는 관리비까지 포함한다면 3,000원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가격이 들어가서 5,000원, 7,000원, 뭐 만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익을 좀 더는 보겠다 해서 좀 더 붙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가 기준 가격 결정법에 되어 있는 우리가 마트나 이러한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 값을 우리가 좀 시기 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운반 거리도 있고 또 기온 날짜 주위 환경이 나빠지는 그러한 데서 보관을 잘해서 같은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취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3,000원짜리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라고 컴플레인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고객들이 조금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그 코스트 관리에서 당연히 더 보관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러한 우리가 프라이싱 가격 결정법에서 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의 프로핏 센터와 코스트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